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불확실한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일단은 오늘장 우리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정말 기특했었잖아요. 간밤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TSMC가 엄청난 실적을 뽐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놓여있는 우려 속에 뉴욕은 쉬었습니다. TSMC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 그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30%가 넘게 늘었다고 하고요. 순이익만 따졌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 가까이 올라가면서 21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AI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TSMC의 주요 고객사로는 또 애플도 있고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상승은 더 나와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가결을 했는데 또 한 번 부결이 됐습니다. 벌써 10번째 부결. 그렇다 보니 이 양측이 접점을 마주하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 연방정부 셧다운 이야기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까지 불거지면서 장중에 투매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같이 힘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너무나 잘 달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의 숨 고르기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도 했었죠.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장에서 또 한 번의 연고점을 새롭게 써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3,790선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3,760포인트, 0.3%대 상승 보여주고요. 코스닥은 863포인트, 현재 0.19%의 약세에서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900억 원의 사자 보여주고요.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전기 전자 업종을 담아갔다면 어제부터 뚜렷한 시그널 중에 하나는 2차 전지를 담고 있다는 것. 잠시 후에 2차 전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코스닥 쪽으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시장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팔자 현재 매도 우입니다. 3,054억 원의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도 강합니다. 삼성전자 오늘 99,000원까지도 올라서는 모습 보였었죠. 현재 0.5%대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3%대 강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4%의 상승 보였었고 어제도 7%대 급등으로 정규장 마감됐었고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46만 원이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장에서의 주인공은 뭐니뭐니 2차 전지 될 겁니다.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이 와중에 실적도 좋았습니다. LG엔솔은 3.4%의 강세로 현재 43만 원도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또 미국의 중국 ESS 통제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로 이 물줄기가 또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시각, 그리고 실적 따라가는 기업들이 아닌 만큼,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없는 만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 봐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여의도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삼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재는 1.9%의 약세, 111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원전주가 밀립니다. 최근에 원전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내에서의 대장만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장에서는 약세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현재 2.9%의 하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2.2% 약세, 기아와 현대차는 어제장에서 주인공이었는데 오늘도 현재 구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 상방이 굉장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역시나 2차 전지단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대박입니다. 15%, 무려 27%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1%,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3%의 하락입니다. 펩트론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3%의 약세. 자,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 볼게요. 파마리서치가 0.8%대 힘이 없고요.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일제히 다 파란불 켜져 있습니다. HLB가 최근 들어서 좀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오늘 제약바이오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고 있는 와중에도 HLB는 굳건하게 현재 1.6%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는데요. 결국 오늘 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이 너무나 반가운 건 사실이나 우리가 또 많이 속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2차 전지 어떠한 시각이 중요할지, 지금 필요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오늘도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은 역시나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쉴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또 손 놓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도 챙겨드릴게요. 하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략 김민준 전문가님과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고개를 좀 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눈부신 랠리가 놀라운데요.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한국 증시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국 증시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변동성이 가미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오전에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던 흐름이 단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까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두 번째로는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 또한 순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은 밀릴 듯 밀리지 않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끝나야 끝난 것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 두 종목의 이러한 흐름이 코스피 지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중소형 반도체와 로봇 관련주들이 쉬어가니까 2차 전지 관련주가 급상승하면서 순환매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장세의 특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상승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중 전반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증시의 자금, 요게 계속해서 증시 쪽으로 유입되면서 고객 예탁금 등이 좀 확대될 것으로 계속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시중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증시가 가장 좋고 또 정부가 주식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고,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강세장이지만은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또한 순환매 변동성이 존재하면서 못 오르는 종목들도 의외로 많다. 이런 부분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강세장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어려운 증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진단해 주셨고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2차 전지 일단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관악폭에서 소외됐던 2차 전지가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LNF, LG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개선에 있었죠. 이를 계기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존재를 했고요. 특히 AI 데이터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ESS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LNF와 같은 관련주들의 주가의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ESS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테슬라와 같은 어떤 주요 기업들 간의 전략적인 협력도 본격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읽혀지고 있고요. 아무튼 전기차 글로벌 업황이 아직 기대에 그렇게 미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또한 이번 2차 전지의 어떤 이런 급반등을 놓고 증권가에서는 이거는 전반적으로는 좀 순환매 성격이 강하다라는 시각이 더 우위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ESS 시장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어떤 영역 섹터에서 선방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악폭에서 앞서서 제가 한 종목을 일단 저가 분할 매수로 말씀을 한번 이쪽 관련주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낙폭에서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어떤 순환매 급반등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이 상승세는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의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인데 제가 7, 8월 달에는 에코프로를 이쪽 관련주 볼 때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봤었는데 이번엔 제가 약간 방심을 하는 동안에 이제 급상승을 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에코프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추석 연휴 이전만 해도 지지부진했던 흐름이 이번 주 급반등을 했죠. 일단 지난 9월에요.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210만 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 9월 대비로 놓고 보면 26%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그런 판매대수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일단 또 하나의 모멘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어떤 중소회사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 투자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면서 3분기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에코프로의 주가가 급반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추가 상승으로 8월 정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8월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오늘 상승해서 5일 연속 상승해서 또 이격을 발생시키면서 급등한 상태에서 뭐 지금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8월 정고점 위에서 눌릴 경우에는 한두 번의 기회는 추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연 오늘 상한가 갈 기세로 상승 중인 에코프로 짚어주셨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으나 조금 내려갔을 때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섹터별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가 어디가 좋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오늘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은 트럼프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은 금방이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종전은커녕 휴전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뭐 결국 푸틴이 요구하는 어떤 종전의 조건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조만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일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조만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도 이를 확인 보도를 해주면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종전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줄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의 반응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그리고 푸틴의 회동 가능성에 재건주 짚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지금 HD 현대건설기계의 흐름을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소식 때문에 아침에는 5% 가까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마이너스로 되눌려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건설주들이 좀 눌리기 때문에 이 영향도 좀 받고 있지 않나, 지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내 점유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1순위로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무튼 오늘은 좀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이에요. 기술적으로 볼 때 21 이평선 95,400원 정도에 위치한 21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줘야만 좀 기대 모멘텀을 좀 빨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늘 위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만족스러운 어떤 패턴을 갖춰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트럼프와 푸틴 간의 만남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부분, 나와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향방을 가늠을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을 맞아서 우리 주셨던 종목 리뷰도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15.2%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4%대 상승 보여줍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까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는 일단 아무래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쳤고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완성점에 도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르지는 않았지만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10월 들어서 일단 역시 급반등을 했어요. 급반등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전동 공구형 신규 스펙 공급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가동률의 점진적인 어떤 회복 이런 기대감이 좀 존재는 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어떤 보수적인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극화 물질에 대한 판매량이 아직은 좀 기대에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지수의 어떤 회복 시도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에 동반되는 성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의 움직임에 연동해서 후속 대응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7일 연속 올랐어요. 오늘 7일 연속 올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추격보다는 오를 때 물량을 일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좀 챙겨주고 이후에 다시 되눌렸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도 좀 병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코스모 신소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SE 주셨습니다. 자동차 쪽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일까요?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급반등을 했죠. 한미 무역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었는데 SL도 어제 마찬가지예요. 갭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제 만든 상승계 구간으로 약간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SL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내년까지 신차 출시 효과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선 짚어볼 수 있겠고요. 또 관세 불확실성이 존재했었지만은 이상을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해왔고 일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신규 수주도 회복 추세를 좀 보일 것으로 보는 부분.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바로 로봇 신사업에 진출한 부분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생산되는 스트레치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에다가 각각 인디게이터 센서하고요, 레그 샤시 모듈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 모멘텀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이후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의 공급 여부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이쪽으로의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 재평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어제 만든 상승계 구간으로 현재 조금 눌리는 그런 구간이 있지만 이 구간의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저가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매수가는 35,300원에서 36,300원. 요 영역에서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에는 SL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의 주인공은 자동차였는데요. 이 안에서 S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때를 틈타서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5,300원에서 36,300원 분할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34,000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과 금요일 시장 더욱더 돌파해 보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타고 정보방 입장하시면은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시장의 진단들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채기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은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진짜 드라마틱했는데 추세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겠죠. 네, 뭐 상방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지금 국내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그 양시장 비교했을 때 이제 코스피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중에서 이제 대형주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9% 상승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는 상승분을 계속해서 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았죠. 또 그제는 또 하락 종목이 많았고, 근데 오늘은 또 보면은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나오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 아시아 시장들의 주가 흐름 대비해서 그래도 종합적으로는 조금 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뭐 선물 시장, 미국 선물 시장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렇게 보면 지금 0.5% 이상의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같은 경우 1.4%, 뭐 상위 같은 경우도 1.1,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1.7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선방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방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형주의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했었죠. 부동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시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 전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금으로 또 새로운 성장력이 있는 동력을 좀 찾아가는 그런 경제 구조의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정부의 좀 의지가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 시장 대비에 선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시세가 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종합적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추세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4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뭐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도 조정 이후에 또 후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794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언론이라든가 방송 이런 데서 보면은 뭐 4,000포인트, 또 증권사에서도 뭐 4,000포인트 이야기가 가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포인트에서요. 여기에서 이제 3,700포인트. 조금만 이제 더 가면은 이제 한 1,600, 1,7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당히 단기간에 지금 많이 상승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우리가 또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시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급등한 종목들. 그런 것들은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월달, 7월달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조선주들이 상승세 나왔잖아요. 그 조정 이후에 제가 이 조정 이후에 아마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반도체라든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또 조정이 나왔다가 그 상승이 나온다 하면 또 한 번에 또 손바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시면서 시세가 결론은 추세는 좋은데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더라도 밀림목에 있는 구간들
또는 뭐 성장주 종목 중에서 바닥에서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추세는 살아있으나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가볼게요. 첫 번째 어딜까요? 네,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차 전지가 올해는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은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시세가 나고 와서 눌림 줬다가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오늘도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나의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이 9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다. 2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는 이제 순수 전기차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이제 합한 수치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누적 판매량 역시 1,470만 대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이어진 전기차 캐즘이죠. 일시적 수요 정책 국면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저가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 전에 막판에 구매가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좀 기록하는 데 있어서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같은 일시적인 둔화 국면을 벗어나 보급형 중심의 이제 실수요 회복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업계에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 3대 시장 중심의 전기차 성장세가 다시 또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이제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ESS 시장에 대한 급성장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제 시행에 따라서 반사 수혜 전망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ESS 수요가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절묘를 국내 업체들이 가져오면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강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인데요. 자, 2차 전지 안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을까요? 네,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장을 보면은 이 종목이 좀 금액이 좀 비싼 것들 있잖아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것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급등세가 자주 나오고 있어.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급등을 했었고, 삼성, 뭐 SK하이닉스도 막 급등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소형주 쪽에서 급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대형주 쪽에서도 이렇게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고부가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하고 그다음에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죠 기술력으로 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산업 핵심 기업으로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라든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리비안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젠5죠 5세대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고용량, 고효율 제품 비중도 좀 확대되고 있고요. 고마진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확보하고 있다. 테슬라 중심의 고급형 배터리보다는 프리미엄 중심 전략으로서의 수익성 우위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 같은 전고체 배터리 꿈의 소재라고 하죠. 파일럿 라인, S라인을 구축해가지고 27년 양산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안정성,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모두 개선된 차세대 기술이죠. 향후 전기차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기술로도 꼽히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전고체 기술 완성도도 가장 앞서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퀀텀 스케이프라든가 솔리드 파워 등 이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시세가 올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을 해가지고 인디애나주 공장에 대한 가동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유럽 전기차 업체에서도 수요 대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S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코로나 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수혜주로서 상당히 좀 많이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쌍봉을 좀 만들면서 쌍봉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면 3봉입니다. 쭉 하락세가 나왔는데
가격 조정은 다 나왔어요. 가격 조정은 다 나왔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하락하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서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모아가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코멘트 받아봤는데 자, 오늘의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보겠습니다. 어딜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건설계 정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에 전화 통화를 했죠. 전화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및 양국 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직접 활동할 예정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가지고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도 나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 미국 간의 무역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다음 주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회의를 주도할 예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통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시켜줬죠.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리궁 애교 정책보좌관이 이번 대화에 대해 많은 정보가 다뤄진 대화로서 매우 솔직하고 신뢰에 기반했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 안에서의 종목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는 SG 그룹을 좀 보도록 할게요. SG 같은 경우는 친환경 건축 소재 및 시멘트 그리고 레미콘 등 인프라 건설 핵심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재건 초기에는 콘크리트, 레미콘 건축 자재 수요 폭증이 좀 예상이 됩니다. SG 같은 국내 대표 시멘트, 레미콘 계열사인 삼광이라든가 에코, 시멘트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푸틴 대통령 간의 회담 추진에 대한 그래서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전쟁하고 나면은 뭐 건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잖아요. 또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레미콘이라든가 콘크리트 기업들이 상당히 부를 많이 가져갔었죠. 그랬듯이 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가 더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G 같은 경우는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 시멘트, 레미콘을 생산하는 그린 인프라 또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요.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가지고 저탄소 시멘트라든가 순환 골재 제품 그리고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뭐 친환경 건축 자재의 또 비중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형 건설 사업이 공공 사업 납품망도 확보하고 있고요. 대규모 인프라 재건 사업 진출 기반에 대한 보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G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24년도에 한번 시세가 좀 나왔었어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는, 쌍봉이 아니라 삼봉을 좀 만들고 좀 하락했다가, 자, 여기 보시면은 가격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들을 좀 모아가지고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거래량도 터졌고, 현재 한 14% 정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정도에는 뭐 하루 이틀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G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차트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우리 AS 있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받았던 유진 로봇 오늘 장에서 수익이 나고 있죠. 로봇 쪽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던데 유진 로봇은 잘 가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진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초반에. 근데 지금 후반에 와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뭐 휴림 로봇이라든가 로봇 이전 뭐 몇 개 종목만 현재 상승을 하고, 그동안 이제 상승을 많이 했던 로보티즈라든가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루진 로봇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좀 나왔었어요. 장중 7% 정도 상승 나왔다가,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조정이다 보니까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내 자율주행 로봇 기업에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로봇의 핵심 기술이죠. 센서라든가 SL, AM 국산화를 좀 주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하고 자율주행 모듈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 약간의 흔들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는 뭐 자체적인 문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좀 한번 가보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목표가는 22,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22,000원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유진로봇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표가 받았었던 22,000원 그대로 기억해서 가져가 볼게요. 자, 오늘의 승부지 열어보겠습니다. 하채기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의 글로벌 종합 사업 회사로서 뭐 에너지라든가 식량, 친환경 소재 중심의 성장 구조를 구축하면서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포트폴리오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환경, 그다음 리소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라든가 호주,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LNG, 밸류체인이죠. 가스 탐사, 그다음에 생산, 수송, 발전 냉각 등을 구축해가지고 한국 대표 천연가스 개발 공급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 수요에 증가가 커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은 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알래스카에서 이제 LNG에 관련된 투자 이야기들이 약이 나오면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곡물 수입이라든가 유통, 가공 사업을 좀 확대 중이고요. 우크라이나 등과 호주, 베트남 등 주요 생산지하고 네트워크를 이제 보유를 해가지고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 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후 이제 복구 및 식량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최대 수혜 기업으로서도 하나로서도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2차 전지죠. 전고체, 리튬, 니켈 등 원료 트레이닝 및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 전기차, 구동, 모터형, 구리박, 알루미늄 소재, 수소, 바이오 연료 소재 사업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수소 경제 확산 속에서 그룹 내 소재 트레이닝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3년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분발 상승세에 나왔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한 해에만 1000% 템버가 나올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 수령도 끝나버린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조정은 다 끝났고 옆으로 좀 조정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평선들도 잘 모아져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7만 원, 손절은 4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받았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8,000원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하채기 전문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L 두 종목으로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자, 금요일 마감 챙기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장은 쉽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개장하고 나서 한 10시 50분경에 3,790선도 돌파가 됐더라고요.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뭐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원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아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좀 출렁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뭐 이유 중에 하나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계속 한미 이제 무역 협상 진행 과정이 뭐 그냥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뭐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지난밤에 관세와 관련돼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랐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뭐 조금의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큰 조정은 없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LG 엔솔 뭐 이런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수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확산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월 3분기 이제 실적들이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실적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좀 등락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뭐 잘 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감지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 전에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한 차례 움직였습니다. 재건주 우리 진단해 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관련주들의 반짝 상승이 목격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 열고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렸네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정상 뭐 지난밤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왔죠. 뭐 일단 전화 통화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지금 양국 간에 산적돼 있는 현안,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무역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많은 논의를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위급 이제 장관 회담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 회담에서 잘 진행이 되면 미러 정상회담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만난 게 올해 한 번도 안 만난 게 아니라 네. 몇 번 만났습니다. 뭐 몇 번 만났는데 뭐 결과는 뭐 왜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 있을 만큼 그렇게 뭐 양 정상 간의 대화가 있다라고 해도 크게 시장의 영향은 뭐 단기간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해서 뭐 향후에 만날 수 있다. 뭐 그건 원론적인 얘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원유 파는 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뭐 인도나 그다음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굳이 뭐 지금 당장에 뭐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을 필요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지배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는 이상 휴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은 언제 시작될지 아직도 알 수 없는 그런 단계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간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연속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종전까지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 궁금한 건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전진건설 로봇,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을 들고 있다면 네. 만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죠. 이런 이슈가 나와서 큰 폭으로 오르면 파셔야죠. 원래 네. 오늘 아침에 파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요. 네. 오늘이 매도 사인이 나왔던 그렇죠. 날.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전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전화 통화 몇 번 하고 만난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끝날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뭐 결사반대할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종전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을 하면 그때 팔았다가 그 다음에 만약 주가가 이제 또 며칠 지나고 나서 뭐 별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제자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위아래로의 변동성이 너무나 큰 종목들이 질비해서요. 좀 발빠른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겁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가 봐야 되나. 참고로 우리 대표님이랑 2차 전지 이야기 몇 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들어서 그 시각이 바뀌셨을지가 또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바뀌지는 않고요. 여전히 보수적으로 네, 보자. 그러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단기적인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엔솔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 이제 AMPC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보였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LG 엔솔을 비롯해서 나머지 삼성 SDI나 SK온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특히 양극재학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크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사들 지금 전망을 보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영국의 로모션이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9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210만 대가 팔렸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0% 증가한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36%, 그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6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북미 같은 경우에 증가하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물론 이런 이제 반이 판매가 됐다라는 건 좋은데 그럼 왜 판매가 됐는지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요. 10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되기 전에 지금 선제적인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차량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일단 중국 기업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도 점유율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나마 지금 미국 내에서만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지난 9월 달에 66%가 10월 달에도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부터 보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많이들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숫자를 확인해 보고 들어가자였는데 그렇다 보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사인 주셨는데요. ESS 쪽으로만 국한해서 보았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매력 있는 쪽이 아닐까 싶어요. 2차 전지 안에서요. 그렇죠. 이 ESS 같은 경우 시장이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 어차피 지금 다른 시장 내는 좀 어렵고 예.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미국 시장 하나만 보고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들의 ESS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미국 내의 ESS 시장은 중국 업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중국 ESS에 대한 규제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의 ESS 시장에서 중국이 퇴출되면 그 빈자리를 국내 기업이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전기차보다는 ESS 시장의 확대에 좀 더 이제 관심을 이제 갖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2026년부터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요. 이 LFP 배터리가 ESS에 아마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나 SK온도 지금 LFP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양산하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LFP 배터리가 양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수요는
대부분 이 해당 기업들이 독차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LFP 배터리의 밸류체인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특허권도 핵심 특허권들은 대부분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내 기업들이 LFP 배터리 시장에 참여를 했을 때 과연 이런 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LFP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LFP 배터리에 대한 특허권 아마 소송을 빈번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송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LFP 배터리 지금은 기대감으로 커질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좀 더 몇 년 지나고 보면 그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과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장에서 석화주들도 가더라고요. 네. 결국에 LG 화학이 좀 끌어가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뭐 LG화학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 뭐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화학 업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종목들이 오늘 다 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LG화학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원체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 순환매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석유화학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라고 정도로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석유화학 업종이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석화 관련된 기업들 특히 대부분이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상위 4개사의 이제 상반기 석유화학 부분 관련된 적자는 지금 4,7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7배나 적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생산 설비에 과도한 투자로 인한 과도하게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석유화학 부분의 자금률을 100%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수출할 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수익성은 향후에 상당 기간 동안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룹 계열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한 돈은 많고 만약 지금 손을 놓으면 손실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구조조정이 계속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간 이후에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듯이 오늘 LG화학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뭐 섹터 자체로 봤을 때 상승이 보여지지만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의 석화주의 매력도는 좀 어느 정도 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로봇주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쉬어가는 상황인데 뭐 최근 들어서 로봇 단기적인 고점이다.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하고 2차 전지처럼 뭐 성장주 놓고 비교했을 때 역시 실적은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적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지금 뭐 로봇주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금 로봇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동관계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에 이런 로봇 사용량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LG전자의 인도법인이 이제 인도에서 상장이 되면서 지금 LG전자가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LG전자가 로봇을 비롯한 이제 차세대 그런 신기술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LG그룹이 투자한 그런 로봇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 전체를 좀 끌어올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오른 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이제 섹터를 본다라고 산업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성장성은 확실히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봇으로 넘어간다라는 건 다 대부분 다 인식을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회사들이 그 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모든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선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대기업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나마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좀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선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으로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열려있는 쪽이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도 챙겨봤는데 자,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을지도 사실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또 한 번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 볼까요? 그렇죠. 뭐 시장 전체적으로 계속 지금 뭐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된 그런 이제 타결 이후를 아마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 관련된 종목 지금 조금 며칠 좀 어저께 좀 반등했다가 오늘 좀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조선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 그 안에서 그럼 종목 뭘까요? 네, 그 안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직접적으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하고는 관계가 좀 덜한 측면은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군함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뭐 마스카에 얼마만큼 영향을 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미 이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철강 수출이 이제 좀 많이 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철강 가격이 좀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의 소비량이 많은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 순이익률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LNG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더불어 같이 하는 게 그런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발주도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선박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뭐 알래스카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텍사스에서도 이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미국 내에서 LNG 프로젝트로 지금 LNG 프로젝트로 이제 발주가 될 선박이 지금 80척이 넘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국 업체가 받아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이 뭐 나눠서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LNG 운반선에 대한 그런 발주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친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커지면서 친환경 추진선에 대한 발주도 증가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국내 업체,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소 연료전지 추진선, 그다음에 소형 원자로 추진선에 대해서 기본 설계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선박들을 건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분기 실적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 15%,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8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최근 이제 외국인이 지금 뭐 9월달 이후에 최근 한 달 동안 20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받았습니다. 차트 열고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내려가 있는 자리일까 싶었는데 그냥 뭐 신고가 부근에서 짧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게요. 우리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자금 마감 30분을 앞두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확실히 금요일 시장은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정말 고공행진하던 지수가 다소 하락 쪽으로 돌린 가운데 자, 이럴 때 어떤 쪽을 살펴보면서 기회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가 단연 굉장히 강한데요. 이 안에서 다른 주춤하는 종목들 중에 이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정말 잘 가고 있었던 이 조선주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어요. 그간 정말 잘 순항하고 있었는데 이 무역 갈등 때문에 잠시 주춤을 했었죠. 암투를 만났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자, 이런 조선 항해 일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모멘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겠죠. 최근에 조선주를 흔들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이 조선주 이야기에 이 미중 중국과의 이 갈등 이야기가 정말 좀 뜨거운 불을 끼얹었던 건데요. 14일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이 자회사 5곳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 업체 이렇게 5개인데요. 제가 추려봤습니다. 하나쉬핑, 하나필리조선소,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부터 HS USA 홀딩스까지 이렇게 5개의 회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면서 조선주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현지 시간 16일입니다. 오늘이겠죠. 미국 쪽에서 이에 대한 좀 힘을 좀 보태주는 이야기들을 내비치면서 조선주 오전장에 잠깐이나마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대변인과 트럼프 대통령 쪽은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제재를 가했던 것은 한미 협력을 악화시키려는 유책이한 시도다. 의도적인 행보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피명을 해줬던 거죠. 덕분에 조금 안도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워싱턴 DC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상무장관과 무역 합의가 지금 열띠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중국에 대한 뭔가 좀 조치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쪽은 이렇게 중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기는 했지만 열심히 해줘야만 되겠죠.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중국이 열심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쪽에서는 열심히 미국에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의 수요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 신규 조선소 확보하는 움직임 계속해서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에서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 드라이도크라든지 이런 한계 그리고 여러모로의 규제 때문에 이 미국 휴스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났었고요. 지금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국 조선산업은 50억 달러 투자 계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간 건조 능력이 20척이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한화는 열심히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해군 MRO 수주를 받았다든지 무인기 협력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이 방산 쪽의 모멘텀도 꾸준히 잘 쌓아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주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밑바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잘 가고 있는 조선소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HMM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미국의 로펌 겸 로비스트 기관입니다. 아몰드 포터를 선임해서 현지 조선 정책 대응을 확실히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 올해 들어서 첫 대미 로비 재개고요. 국내 조선사 중에서 처음으로 또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정책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화들 전략적으로 좀 더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 달에도 여러 가지 이 미국 MRO 협력과 이러한 그 MOU 체결 같은 소식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점,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발판을 잘 다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MM은 최근에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최대
4조 원의 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석 12척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 2척까지 초대형 이런 투자 같은 규모들이 단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2030년까지 이 컨테이너 선 사업 강화를 위해서 총 135억 달러의 투자까지 단행한다는 점도 함께 모멘텀 체크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적인 조선소의 행보들, 조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우선 이 인도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역에서 협상에서 인도와 트럼프 조선에 대한 원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2차례나 걸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압박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박에 대해서 이 인도 총리가 그래도 좀 뭔가 좀 한 발 빼는 행보가 나타났는데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단기간 안에 중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공표가 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모로 트럼프 쪽으로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좀 방향성을 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콰도르 행정부에서는 HD 현대 중공업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화력 발전용 엔진을 HD 현대 중공업으로부터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면서 에콰도르 화력 발전소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는 HD 현대 중공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에 대한 모멘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차 전지 외에 다른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주들 주가 행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부하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오션,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만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주, 이때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끌어올렸었던 주력 섹터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쉬어갈 때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서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마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가을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가을 남자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나오신 오늘은 일단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 뚜렷한 것 같은데 네. 주말 앞두고서 이런 건지 뭐 어디서 이유를 찾아봐야 될까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좀 있겠지만 사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미선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장중에 미선물을 조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까지만 확인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한 0.75% 정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미증시 관련돼서 또 뭔가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면은 다음 주 또 개파락도 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발을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이제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이제 연일 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확실하게 사인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기회를 줄 때 좀 수익을 챙기자 이런 심리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사실 좀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을 좀 보더라도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크게 뭐 벗어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기관이 오늘
거래소에서 한 1,8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한 1,100억 원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들어온 거 비교하자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심리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에 대한 좀 포모가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2차 전지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랐죠. 뭐 제약바이오도 일부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와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예요. 네. 근데 코스닥 150 지수는 플러스 0.7% 정도가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중소형과 대형주 간에 이런 격차가 굉장히 좀 컸다, 괴리가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대형주들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포모를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 혹은 뭐 정말 시장을 억누를 만한 그런 악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주로도 충분히 좀 분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2017년도 그때도 이제 유동성 장세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진짜 대형주만 갔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코스피 중심으로만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는 물론 지금 코스피가 더 강력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들까지 다 끌고 올라가줬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면은 중소형 쪽으로도 다음 주에 뭐 수급 분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미 이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만 좀 잘 해결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달러 환율도 좀 보더라도 1,430원대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슈들이 있고 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원대 잠깐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결이 된다라면은 다시 1,400원 뭐 초반이라든지 1,300원 후반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갖춰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선물에 대한 걸 어떻게 보면은 일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미장이 오늘 밤에 네. 급락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충분하게 좀 버텨낼 만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흐름이 또 중요하겠네요. 지금 네. 나스닥 선물 자체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뭐 지난주도 그렇고 뭐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고 네, 계시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어요. 물론 로봇도 같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시총이나 아니면 이 섹터의 규모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좀 필요하다. 그게 이제 2차 전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사실 좀 자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한 72,000원 언더에서 또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 항상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의 종목을 바로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바로 말씀 네. 주세요. 그래서 오늘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신흥 SEC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면은 항상 배터리 관련되면은 화제가 있죠, 그쵸. 이슈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화재에 대한 부분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혹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필수 부품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흥 SEC가 해당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데 사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당연히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실적이 같이 좀 떨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중심에 서 있는 게 뭐죠? 요즘은 EV보다는 ESS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또 이 ESS 시장 관련해서도 직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우리가 ESS라는 게 뭔가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에너지 저장해서 이제 필요할 때 혹은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게끔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터리들이 쌓여 있는데 화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마찬가지로 이 신흥 SEC의 제품이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폼팩터라고 하면 이제 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파우치형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실 각형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70% 이상이 이 각형 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각형이 지금 왜 중요하냐? 요즘 아마 2차 전지 혹은 배터리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요즘 각형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제 각형 우리가 ES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곳에 이렇게 저장만 해두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동그랗다 보니까 이렇게 셀들을 연결시켜 논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각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백 없이 이렇게 꽉꽉 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SS 시장에서 각형이 조금 더 사용이 많이 되고 또 이 화재에 대한 위험 마찬가지로 이제 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럼 ESS 시장이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각형 에 들어가는 안전 제품을 만드는 신흥 SEC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22년도, 23년도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430억까지 늘어났었는데 이 캐즘 역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매출도 줄었지만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억대에서 130억대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4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6년도에 200억대, 내후년에 이제 300억대로 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분기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4분기에 적자, 1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20억대 수준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이 실적 부분에서 이제 EV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이제 ESS 시장 쪽에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흑자 전환을 조금 앞당길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들이 점점 더 빨라질 수가 있다, 가속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 뭐 테슬라 뭐 신차 효과 있었다. 그리고 유럽 EV 시장도 조금 생각보다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흥 SEC 같은 경우는 각형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원통형이라든지 그러니까 4680이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파우치형 모두 다 소화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어때요? 21년도 이렇게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우하향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차트 볼 때 거래량을 말씀드리죠. 네. 자, 이때 꼭지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량과 이 바닥 구간에서 발생했던 거래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 바닥 구간에서 발생한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주 정도가 돼요. 그래서 꼭지에서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단순 거래량만 비교를 했을 때는 충분히
새롭게 매집이 될 수 있었던 거래량이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뭐 중기 정도의 추세는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좀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 거래량은 어떤가요? 굉장히 미미하죠.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9월 말 같은 경우에도 또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또 어때요? 단기 고점을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직전 종가상 고가인 구간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5,500원에서 5,250원 정도 사이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솔직히 조금 짧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랐거든요. 이제 대장주로 특히나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보이게 되면 또 다른 종목군들은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밀리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그다음에 또 이전에도 고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으로 잡아두고 만약에 6,000원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상단 매물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7,000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6,000원 돌파하면 7,000원까지는 좀 본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손절가 4,6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전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 또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 부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흥 SEC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의 종목을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5,250원, 5,500원 사이 들어가 보자. 목표가는 우리 6,000원으로 1차로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600원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AS 있는데 최근에 종목들이 굉장히 이 성적이 좋아요. 네. 엔젤 로보틱스요.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46%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 장에서는 좀 밀리잖아요. 네. 이럴 때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일지 아니면 지금 파르르라는 시그널로 읽어봐야 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32,000원을 이제 최종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네. 이제 그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저는 그냥 이제 익절하자? 그 이상으로 네. 예, 분할 매도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소량을 남겨두신 다음에 32,000원 구간 벗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를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 전량 수익 챙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급등을 좀 보였다가 결국에는 32,000원을 못 지키고 끝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단기 반등은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 죽을 때 죽더라도 단기 반등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다음 주 흐름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뭐 5일선이나 11선 구간 체크를 한 다음에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면은 지금처럼 뭐 우리가 목표가를 뭐 40%, 50% 이렇게 잡지는 않더라도 뭐 10% 내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봇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들이 네. 지금 2차 전지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고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인 듯합니다. 로봇에서 나온 수급의 이동이 2차 전지로 들어감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흐름 체크가 필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이 엔캠이에요. 앞서 시황 말씀 주실 때 엔캠 네.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벌써 20% 이상의 수익을 보는 자리일 텐데 네. 지금 전략은 뭐 이제 시작 아닐까요? 네, 지금은 홀딩이 계속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하실 거예요. 제가 7월 달에도
이제 2차 전지 사실 얘기도 안 나올 텐데 저는 그때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안내를 드렸고 그때 한 40% 정도의 수익을 챙겼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딱 요 구간이었어요. 7월 달을 보시면은 거의 최바닥 구간이죠.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40%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겼는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계속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72,000원 이하에서 좀 담았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뭐 섹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좀 강조드리는 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전지 뭔가 특별하게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는 이 그냥 시장의 수급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 뭐가 붙었든 혹은 뭐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붙었든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올려주기 위한 명분이지 이제 그냥 순서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하락할 명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흐름이 한미 관세 협상 그게 이제 자동차가 25%인데 이제 15%로 줄여주느냐 마느냐 네. 이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섹터가 정말 지겹게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 만약에 관세가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좋은 건 뭐예요? 거기에 또 전기차랑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좀 동반 상승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2차 전지는 또 한 번 쉬어갈 수 있다. 왜냐?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LG 엔솔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뭐 삼성 SDI나 SK온 이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실적은 아직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몇 개 업종들만 종목만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sek터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슈와 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꼭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캠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딱 매물대 구간이고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딱 가격대 이 윗꼬리 구간에 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때 만들어졌던 종가, 이 장대 양봉 보이시죠? 네. 이 고가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 얘기는 뭘까요? 여기에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네, 그렇죠. 여기 오늘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죠. 이거를 잡아 먹었을 것이냐 혹은 빠져나왔을 것이냐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버텨내고 또다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준다 혹은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9만 원 안착 여부 보면서 계속 또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또 전해액 관련돼서 혹시 시간이 좀 없나요? 아니요, 한 3분 있습니다. 3분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전해액 관련해서 또 ESS용 전해액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미국 내에서 지금 이 전해액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중국산 이 소재든 제품이든 다 배제하는 분위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산이 차지했었던 시장 점유율까지도 엔캠이 가져올 수 있다. 또 미국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AMPC라든지 이런 세액 공제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이전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엔캠 이번에 이런 2차 전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이렇게 하루에 20%씩 올려줄 수 있는데 엔캠이라고 못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엔캠 살펴주셨는데 우리 수익 22%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력이 있고 또 다음 주에 2차 전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이번 주 후반에 2차 전지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궁금하셨다면 우리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으로 함께 하셔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캠은 그럼 지금 자리 사도 되는 건가요? 매수 관점도 오케이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83,000원 구간 뭐 단기적으로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상승을 올라타는 가운데 거래량도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2차 전지 섹터 자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대장주들이 만약에 흔들림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엔캠도 이제 덩달아 움직임을 보여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에코프로가 무너지느냐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장을 바로미터 삼아서 엔캠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일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월 17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감 지수 들어오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장 직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전 10시 50분경에는 오늘장 고가 연고점을 재차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포인트가 3,794포인트였는데요. 그 상승 이후에 좀 지속적인 약세로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오늘 보합 마감됐습니다. 3,748포인트에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 또한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860선을 이탈한 채 오늘장은 마무리됐네요.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자를 이어갔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4거래일 연속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오늘 매도의 포지션 1,100억 원의 매물출에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는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은 팔았었는데요. 매수로 전환이 된 채 끝이 났고요. 기관은 1,100억 원의 역시나 매물출에 보여집니다. 자, 선물 시장 쪽으로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기관은 소폭의 매수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마감 흐름 보실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0.2%대 상승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 상승폭을 삼성전자와 함께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2.8% 상승으로 46만 원 선. 그리고 2차 전지단들의 오늘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은 3% 상승으로 4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와 다른 흐름으로 오늘장에선 약세 보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대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이 소폭의 상승을 보였던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13%가량 그리고 에코프로가 27%대 급등 마감됐습니다.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날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4% 약세 마감됐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속해 있는 종목들은 오늘장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HLB는 장중에 상승이었는데요. 보합까지 내려가면서 오늘장은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이제 다음 주의 전략을 또 챙겨볼 시간인데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계속 함께 해볼게요. 자, 오늘 결국의 특징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계속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특징 섹터 하나씩 종목들까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일단은 40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자. 그래서 40만 원 돌파 확인이 되면 우리 목표가 이제 43만 원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오늘 딱 좀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져오셨더라면 수익을 일부 좀 챙겨 두시면서 나머지 또 이제 고점 돌파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간단해요. 우리가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돌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도 보시면은 40만 원이라고 잡아둔 이유가 이전 고점 라인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오히려 돌파할 때 제가 항상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돌파하게 되면 이 돌파 매매 관점에 대한 단기 수급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일 강세를 좀 보이면서 43만 원, 43만 원도 어때요? 이때 우리가 지난해 말쯤이죠. 이제 10월 달쯤 이때 올라왔었던 가격대가 43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3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주가 차트가 44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43만 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에서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43만 원 구간 상단에서 완전히 버텨주고 추가적으로 캔들 몸통, 그게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캔들 몸통 자체가 이 상단으로 올라와 주게 된다라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다음 목표가는 이제 조금씩 계속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수익을 챙겨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47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상단 매물도 사실 비교적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평균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하실 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 뭐 60일선이나 120일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는데 이렇게 영망치 캔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집봉으로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캔들 몸통 혹은 시초가가 이 윗꼬리 구간이 형성이 되는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바로 이 윗꼬리 구간에서 놀지는 않았지만 이때 14일의 거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은 어때요? 윗꼬리 구간에서 그러니까 윗꼬리 구간을 채워주는 양봉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거래량도 실리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구간에서 좀 매집이 되었다. 혹은 이제 악성 매물들을 좀 털어내고 다시 담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고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로 다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다 땡겨 올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걸 생각하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꺾을 만한 악재,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협상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만 아니라면은 2차 전지 내에서도 충분히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야 삼성전자 10만 전자 언제 되냐라고 했는데 오늘 99,1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적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이전만큼 탄력적으로 혹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어때요? 수익을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계속 투자를 하겠어요? 혹은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어요? 옮겨야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기 자금들 지금 뭐 B2가 많아진다라고 하고 뭐 어쨌거나 지금 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대기 자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또 규모가 있는 게 2차 전지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움직였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크게 아직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이전 돌파 자리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2차 전지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8월에 형성되었던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에코프로 BM이랑 LNF랑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네. 세 종목을 사실 이미 저희 공유방에는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리를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어때요? 14만 원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오게 됐고, 또 LNF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은 어때요? 이때 9만 원 구간 돌파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아직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는 왜 드렸냐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움직였을 때, 근데 대장주들 몇 개만 움직이고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못 보여줬잖아요. 캐즘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따라오던 게 이제 전고체 관련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 순환매가 나온다면 이런 쪽으로도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테마성을 좀 띄는 거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2차 전지 특집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볼 텐데 오늘 두 번째는 네. 어딘가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앞서 단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젠 RN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액추에이터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사실 크게 조정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5일선은 이미 이탈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10일선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구간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이격을 좀 줄이게 되면서 지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더라도 일단 어제 오늘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 보인 종목 중에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거래량 없이 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AI가 이 글로벌 트렌드 중심에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로봇주들, 그다음에 금리나 수혜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이젠 RNM을 꼽아주신 이유는 지금 로봇주 내에서 그래도 반짝 상승했을 때 가장 매력 있다라고 꼽으신 거죠? 종목별로 압축한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냥 대장주라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네.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뭐 대장주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이젠 RNM이 먼저 올라가 줘야 또 다른 로봇주들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젠 RNM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또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의 특징 섹터 또 가보겠습니다. 어딜 네. 볼까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원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같이 봐야겠죠. 오늘 장에선 좀 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쉬어갔어요. 사실 오늘은 뭐 2차 전지 외에는 딱히 볼 게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또 신규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고가권에서 거의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기간 조정을 만들었어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만들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했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지금 10월 달 들어와서 갑자기 외국인이 지금 대량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10월 1일에도 230만 주, 또 10월 10일에 600만 주, 그다음에 15일에 200만 주 이렇게 좀 담아갔어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600만 주를 담아갔었던 10월 10일이 언제냐? 바로 이 박스권을 돌파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국인
좀 주체가 돼서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원전에 대해서 뭐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SMR이라는 게 이제 시장 개화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다음에 또 뉴스케일 파워향 이 SMR 모듈 12기를 이미 작년부터 만들고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번에 이 수주를 따낼 거를 사실상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공식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SMR 첫 수주 뭐 이런 느낌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가스터빈에 대해서 또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70메가와트급 이 가스터빈을 세계 5번째로 만들었고 또 380메가와트급을 세계 4번째로 좀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이 대형 가스터빈을 좀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막 수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도 있고 뭐 텍사스도 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LNG로 뭐 하겠어요? 이런 데 쓰겠죠. 가스터빈도 결국에는 가스를 연소시켜가지고 연소가스를 이용을 해서 열에너지를 이제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LNG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가스터빈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수출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마지노선 7만 원으로 잡고 보면 되겠죠. 그럼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눌릴 때 네. 들어갈 수 있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중소형 원전주들은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 계속 경신했잖아요. 네. 중소형 단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SMR 관련돼서 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지금 보면은 계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21선 상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면 다시 한번 변동성 살아날 수 있다. 대신 이제 4,500원 구간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역시나 어때요? 4,500원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뭐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지금 돈이 워낙에 지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또 눈에 들어왔다. 시장이 오늘 섹터는 원전이다 이래버리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라. 그리고 뭐 외에도 사실 많잖아요. 뭐 에너토크도 있고 뭐 한신기계라든지 G2파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돌면 다 같이 돌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으로 보고 내가 만약에 너무 무섭다 혹은 무거운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살펴봤습니다. 한 섹터 더 볼까요? 네.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반도체를 봐야겠죠. 네, 반도체를 좀 볼 텐데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집중이 돼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 랠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2017년도 시장을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또 이런 상승장에 적응이 잘 안 돼요. 맞아. 항상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차트 한번 볼까요? 이때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때도 죽을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거든요. 이때 삼성전자도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 지금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주체가 돼서 계속 지금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 자체가 꺾인다라면 그때 이제 스탑해야 되지. 만약에 지금 시장 상방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준다. 근데 그게 뭔가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라 그냥 단기 조정에 좀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보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처럼 이제 시총 상위에 대한 포모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는 계속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시간인데요. 이번 주 굉장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승장을 즐기느라 또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 네. 어느 정도의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방향을 잡아갈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이 나스닥 선물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떤가요? 근데 지금 0.95%까지 더 키웠네요. 네,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중이라 내용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뭔가가 이렇게 하락을 좀 보여준다. 특히나 또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장이 하락을 보여준다. 정규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다음 주는 좀 눈치 보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한번 조정 여부를 좀 보시고 차라리 그때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네, 지금 시장에 올라온 게 이 이슈가 있어도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만 참고하시고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너무 급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많이 밀리고 있어서요.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음 주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가는 종목, 수익 나는 종목들은 많겠죠.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다음 장도 대응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럼 다음 주 로봇과 반도체, 2차 전지는 세 가지 섹터는 필히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주도 섹터는 이제 무조건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결국에는 시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주도 섹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 그러니까 즉 반도체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다음 주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2차 전지 섹터를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게 흘렀거든요, 이번 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일부 또 수급 이동이 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에스모가 또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죠. 한미약품도 있고 퓨처캠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말을 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에 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좋으면 다 같이 가겠지만 만약에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와준다. 이전처럼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시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반도체가 치면 2차 전지 올라가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전에도 방산이 올라가면 조선이 쉬고 조선이 올라가면 방산이 쉬고 다 쉬면은 전력 인프라 올라가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 안에서 계속 돌아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의 정보방 오셔서요.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시간 동안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마감 이렇게 맞이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풀패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